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 창밖을 보면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좀 흐립니다. 기상청 따르면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출근길에는 우산 하나씩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신문에 머리 기사들 제목을 쭉 봤습니다. 북미 주도권 공방 아슬아슬, 판은 안겠다, 김정은도 못 만나고 빈손으로 나온 폼페이오, 헛걸음 폼페이오, 빈손 평양 담판 멀어진 비핵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제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북 관련 소식 준비해서요, 한 걸음 더 진전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분석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잠시 뒤에는요, 농구 대표팀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허재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려운 그런 여건, 긴장된 국면에서도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스포츠 교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맺은 것 같습니다.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 소식이 헤드라인을 쭉 장식을 했는데요. 네. 일본에 가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설명할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게 워낙 많아서 말이죠. 한미일 입장도 약간씩 또 온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방북을 한 다음에 일본 도쿄로 갔고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이제 가진 겁니다. 네네. 회담 뒤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FFVD, 네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비핵화 대상은 핵 분열성 물질, 생산 시설, 농축 시설, 핵무기, 미사일 망라한다. 북한 정부도 검증이 없는 비핵화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네네. 이해하고 인정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워킹 그룹, 그러니까 실무 이제 단위에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이제 그룹을 만들기로 이제 북한 당국하고 이제 합의했다. 이런 것까지는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북한 입장은 또 안 그런 것 같네요. 얘기가. 예. 북한 외무성 담화가 또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일방적이고 강도로 아주 몰았어요. 네.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제 했고, 이런 상황이어서 또 게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친서는 전달하긴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별로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CD 나오고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또 로켓맨 CD, 그건 아니라고 또 미국 국무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로켓맨이 안 나와서 로켓맨 CD를 안 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가지고 갔다가 가방 속에서. 예. 참 미묘한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인도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국빈 방문보다는 그곳에 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다. 이 얘기가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만나셔도 되는데. 네네. 인도 방문 둘째 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된다.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고, 네네. 또 이재용 부회장도 그동안 비공식 해외 미팅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2월 집행유예 출소 뒤에 공식 일정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더욱더,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약간 혁신 성장 쪽으로 네네. 방향을 좀 튼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는 일단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하성이 지고 변양균이 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양균 이 세 글자 꽤 오래전에 많이 나왔던 이름인데요. 예.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캔들로 다. 네네. 자, 그리고요. 고혈압 약에 발암 위험 물질이 포함됐다. 사실은 이 고혈압을 걱정할 때쯤 되는 나이는 뭐 어느 정도 좀 그 나이가 드셔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굉장한 그 건강에 관심되는 그런 뉴스예요. 이거는 보면. 예.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지금 이제 네네. 복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이게 이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한 고혈압 약 219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219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한 80여 곳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돌입을 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 정부가 이걸 뭐 발견한 건 아니고 유럽 의약품 안정청이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고혈압 약의 원료라 그럽니다. 중국산 그 발사르탄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네네. 이 불순물로 포함이 됐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공표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걸 받아서 곧바로 이런 조치를 좀 이제 취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갔는데요. 뭐 이게 지금 당장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네네.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뭐 식약처의 설명은 이거 임의로 또 복용을 중단하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복용은 하되 빠른 시일 내에 의사를 만나서 네네. 약을 이제 바꿔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행히 뭐 국내 고혈압 치료제는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네네. 2,690개에 달한다 그러니까요. 예. 빨리 약을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10알 가운데 한 알 정도는 여기에 포함되는 품목일 테니까요. 한번 좀 관련 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네. 확인 가능합니다. 네. 식약처 홈페이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그 동굴 소년들이 일부가 이제 구조가 마치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이제 그 유소년 축구 선수 12명, 코치 1명이 지금 갇혔죠. 네네. 훈련 마치고 관광 목적으로 지난달 23일에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수위가 높아져서 네네. 갇혀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종 열흘 만에 이제 영국 잠수부들이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고, 그래서 물 빼는 작업을 진행했고, 드디어 15일 만에 이 가운데 4명을 일단 구조를 했는데요. 네. 건강 상태가 나쁜 아이들을 우선 이제 빼내왔답니다. 그 가운데 지금 1명은 굉장히 위독하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산소 탱크 또 공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잠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네네. 곧바로 재개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 나흘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수부 2명이 들어가서 1명씩 이렇게 데려 나오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뭐 월드컵 4강 진출, 결승 진출 이것보다도 더 훨씬 더 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정말로 돌아와서 대대적인 그런 환영을 좀 받게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지난주였죠. 남자 농구 대표팀이 남북 통일 농구 대회를 위해서 방북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는 통산 4번째 그리고 15년 만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끌고 15년 전엔 선수로 그리고 이번에는 팀을 이끄는 사령탑으로 방북을 하고 돌아온 분이십니다. 허재 감독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 감독님 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명예의 전당 이런 프로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입니다. 예. 이게 사실 저는 가신다고 그래갖고 야 이게 정상 한 분이 또 방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농구 대통령이셨잖아요. 이전에. 가베가 새로 오셨을 텐데 15년 만이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직접 가보시니까 또. 글쎄요, 이게 선수로 갔을 때랑 뭐 감독이랑 갔을 때랑 건 뭐 좀 색다른 면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뭐 이제 감독으로 가니까 더 부담이 가고.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15년 만에 가는 거라. 네. 좀 설레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번에는 저 아들분과 함께 갔는데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아들 둘이랑 같이 이제 진천에서 이제 합숙을 하고 있으면서. 네네. 이제
국가대표 농구단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뭐라 그럴까요? 그게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간, 예. 뭐, 좋았습니다. 예. 예전 인터뷰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요, 부친, 아버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리. 야, 그래서 이게 의리라는 게 이게 정말 무슨 CF 나오기 전에 이미 허재 감독께서 강하게 이거 강조를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의 생각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들과 함께 또 방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인으로서 최근에 남북 관계 기류와 연관돼서 아주 짧게 소감을 한번 전하신다면요. 남북 교류를 통해서 농구로 인해서 더 북한하고 그렇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네네. 한 농구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네네. 네, 어느 분야에서 그래도 국가대표가 많은 기여를 했다. 조금이라도. 네네. 네, 그런 기대감입니다. 예. 15년 전 평양하고 이번에 다녀오신 평양하고 좀 다르던가요? 글쎄요, 이게 체육관 이동하는 때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느낌은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의 관객들 반응, 어땠습니까? 관중들은 항상 15년에도 꽉 찼었고요. 네네. 네, 올해도 요번에도 관중도 꽉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원을, 이제 호나팀도 하고 이제, 홈팀, 청팀 나눠서 했기 때문에 관중들의 응원은 항상 이렇게 다 통일 그런 식으로 응원했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을 하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이 이제 만찬 때 참가를 하셨고요. 네네. 네, 위원장님은 참가를 못했는데. 네. 그래도 하여간 고위층에서는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북한 선수들 직접 보시니까 경기력, 체력, 어떻던가요? 글쎄, 신장은 한국 팀보다 좀 많이 적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마음가짐이. 네네. 좀 틀렸었던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날은 슛도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한 번 더 교류전이 있다 그러면, 가을에. 한두 번 봐야 좀 어떻게 알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계획에는. 올 9월인가요? 북한 선수단 초청한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북한 선수들 온다면은 어떻게 좀 대하실 계획이시죠? 북한에서 했던 거나 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 또 하는 만큼, 또 관중들에게 또 큰 멋진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선수들하고 할 생각입니다. 예. 옥류관 평양냉면도 드시고 오셨죠? 예,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예, 좀 많이 다르고요. 네. 면이 이제 좀 북한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명훈 선수는 이번에 만나지 못하셨죠? 예. 9월에 북한 선수단 초청하면은 그때는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 가서 이제 명훈이 소식을 좀 물어봤더니. 네네. 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서 옛날 선수 때 얘기도 하고 싶고. 네네. 네, 안부도 한번 묻고 싶은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9월에 온다면은, 데리고 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뭘 좀 꼭 한번 사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냉면 그러니까 북한이랑 어떤 맛이 틀린지 한번 냉면 사주.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남북 선수들이 함께 농구 경기를 한다는 게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도 다들 느낌이 다 비슷하실 텐데요. 좀 더 자주 좀 있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보면 100명씩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보단 정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스포츠 교류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농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저도 생각은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렇게 교류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실 분야가 있다면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깊게 못했고요. 네네. 그냥 농구인으로서 북한과 대표팀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네네. 이렇게 교류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농구 코트 안에서도 활발한 활약 보이셨지만 농구 코트 밖에서도 스포츠인으로서 협격한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자 농구 대표팀의 허재 감독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난 주말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 북미 고위급 회담이 치러졌습니다. 서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을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네. 지난 주말에 북미 정상회담 관심들이 좀 굉장히 높았는데요.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지만은 네네. 그렇게 큰 진전이 없고 제가 늘 강조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네네. 핵무기 폐기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디테일로 가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네네. 라고 했는데 결국 미국은 즉각적인 완전 비핵화를 요구했을 거고 네네. 북한은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요구에서 좀 충돌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보입니다. 이게 지금 총론의 근사한 합의 이후 강론에서의 이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네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포괄적인 네네. 탑다운식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무회담으로 내려가서 디테일의 악마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북미 양국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게 24일 만에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려면은 그건 되지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될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미국이 또 북한에 해준 건 뭡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하면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네. 우리 한국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한 물밑 지원, 안전운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2번 방북을 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훨씬 더 양국의 관계가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전혀 또 그 예상을 벗어났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네네. 폼페이오 장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면담하지 않은 것은 북측의 큰 실수다. 아, 북측의 실수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만약 김영철 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 북측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조명록 차수가 갔을 때 이제 클린턴 장관이 만나고 이런 형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예. 김영철 부장이 지난번 워싱턴 방문했을 때는 만났죠. 네, 만났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또 북미 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좋아지는 이때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양 농구팀 단장으로 가셨을 때도 안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났더라고요. 예. 그래 참 이상하다. 네네. 라고 했는데 그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비핵화 문제로 또 경우가 다릅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만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큰 실수를 했다. 네. 저는 어제 그렇게 지적을 해서 많이 보도가 되던데 네네. 아무튼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이 떠난 5시간 만에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는 이 강도적 요구다. 예. 이렇게 대응하는가 하면은 폼페이오 장관도 일본에서 우리가 강도면 세계가 다 강도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유해송환. 네. 동창리 미사일 안전실험장 이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워킹 그룹 회의를 하겠다. 네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북한에서는 미국은 우리의 선의의 인내심을 잘못 파악한 것 같다. 네네. 미국에 뭔가 해줄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그 한 자락씩 깔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 파국까지는 가지 않겠죠. 네네. 그리고 또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잘 이끌고 가실 것 같아요. 네네. 또 김정은도 이상 버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면을 이런 때는 좀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네네. 인내를 하면서 북미 간 접촉도 좀 되고 네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그냥 불붙어 가지고 상당히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또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와 또 북한의 비핵화 맞물리는 과정들이 뭔가 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뭐 국제 정세니까 맞물려 있겠지만은 이번에 물론 한미일 이 외교부 장관들이 어제 도쿄에서 만나서 네네. 제재를 재확인했지만은 대북 제재는 어떻게 됐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한다. 네네. 라고 했기 때문에 유효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무역 전쟁 이런 것도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그렇게 북미 간에는 이해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는 종전선언과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먼저 네네. 했을 거고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 일정표를 시간표를 예. 내라 이렇게 한 것이 네네. 서로 좀 충돌하지 않는가 네. 거듭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관련해서 출마하십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어느 분이 좀 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몇 분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룰 협상이 잘 되고 네네. 또 등록 받으면은 몇 분들이 출마하시겠죠. 네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당 대표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예. 생각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고 네네. 또 저희 당의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적 요구는 좀 새로운 사람도 요구하고 네네. 또 후배 정치인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변화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당에서 병풍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남북관계 개혁 이런 문제에 좀 전념하려고 합니다. 예, 그 같은 인식 연장선상이라고 한다면은 SNS 통해서 의지를 밝히신 유성엽 의원, 정동영 의원 같은 분들도 이번에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자기가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동영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유성엽 의원의 출마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차경환, 이용주, 윤영일 이런 분들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확실히 될 때, 네네. 좀 관망해야지. 지금 현재 누구는 나와라, 누구는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누가 당대표가 필요한가는 당원의 몫이죠. 네네. 저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그러한 권리만 행사할 겁니다. 네. 민주당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엉이 모임 화제가 됐었잖아요. 해산은 했는데 여전히 그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이 정당이라는 게 계파 정치를 불식한다 하면서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엉이 모임은 과거 친박 연대 같은 친박 그러한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그러한 모임을 했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한 파벌은 공개적인 파벌은 좀 자기들 말대로 해산하는 것이 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해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믿습니다. 해산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참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명이 되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한국당에서 새로운 보수 진영의 탈바꿈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정치권에서는. 네네. 그렇지만은 이국종 교수 같은 분도 거론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도 그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나무당 비대위원장 저 접촉하지 않는데 제가 얘기할 그런 것까지는 없죠. 김병준 교수 정도면은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김병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개혁적인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거론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시면 잘하시겠다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출발 새 아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미국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를 연결해서요. 북미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지 2달, 보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 지도 한 달 가까이나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정치 체제 그리고 문화가 다른 국가 수반들이 만나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구축 이런 문제들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썩 그렇게 총론 이후에 강론이 전개되는 방향이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된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자, 못 만난 거. 예. 네, 현재에서는 뭐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역시 언론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이틀 먼저 계획된 것부터 하나 이틀 먼저 폼페이오 장관 평양을 갔다 오면서 네네. 기자들을 동행했죠. 네. 기자들을 동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평양에서의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하는 내용,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일정 같은 것들이 미디어에 주말 미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네. 예, 결론은 원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미국 내의 문제점 지적이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었다. 이를테면 예. 비핵화를 하려는 어떤 로드맵이라는 그림도 없었고 어떻게 네네. 시작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실무 고위급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예. 평양 회담하고 나온 거가 미국 언론에 보도된 거는 별 성과 없이 양쪽에 테일로 들어가기 위한 양쪽의 차이점 그것이 네네. 쉽지 않고 앞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종전 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평양 가기 전에 미국 언론의 초점이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관련한 북쪽의 입장과 그다음에 북쪽이 내놓는 이를테면 로드맵을 시작하는 일정 타임라인이 나오는가 그거였고 또 네네. 그런 게 나와야만 이제 북에서 요구하는 미북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 네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 회담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주류와 전문가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결론이 없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를 종전선언에 관련한 부분 북에서 요구하는 걸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훨씬 빡빡하게 잘 얘기가 안 됐다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미 뉴스에 나왔는데 그 외무성 발표가 미국에서 마치 이 강도 같다, 이 likely gangster라는 표현을 쓴 걸 가지고 굉장히 미국 언론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별로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불량 국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갱스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자, 이 같은 분위기가 뭐가 협상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앞으로 가는데 험난한 길이 예고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요. 워낙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안에서는 의지와 북한과의 이런 협상하려는 게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백악관 외에 권력 외의 의회라든지 일반 시민사회는 워낙 그동안 북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서 북의 체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런 기본 이미지 같은 거를 절대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갱스터라는 표현에 대해서 훨씬 좀 앞길이 좀 험난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면 전쟁 중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핵전쟁에서 3천만 명 사람을 구하는 내 리더십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사실은 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이제 교환한
했다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 친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예상되는 게 있는데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상끼리 주고받았던 그러한 그 대화를 계속 했다. 정상 간에 가졌던 만남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같은 게 있었으면 그거를 유지하자. 거기에 그래도 미국 여론이 분위기가 좀 기대를 놓지 않고 걸고 있다. 이런 논평들이 좀 아침에 많습니다. 예, 그 이사님께서도 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만나셨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게 미국이 의회의 힘이 워낙 막강한데요. 북미 협상에서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결국엔 의회 쪽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해법은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끼리는 여기까지가 역할이 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제 두 나라 적대 국가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미국에서는 의회가 그 브리핑을 받고 자문을 하고 같이 인정을 하고 인준을 해야 되는 건데 의회가 아직 냉소적이고 불신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 6월 22일 그 아주 키를 쥐고 있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민주당 야당 간사를 한 3시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꽤 긍정적인 입장의 북한 정책 감독법이라는 거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혼자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의회랑 의논을 하고 의회의 조언도 듣고 또 의회의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중심의 내용, 그런 내용의 중심이 있는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미 국내에서는 국내 정치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 의회에서 논의가 적극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끝까지 북한과의 관계 형성하는 거 이전에 이 아이템 자체가 자신의 정치 일정, 이를테면 11월로 예상된 중간 선거에서 얼마나 이것이 잘 자기의 그 선거 툴로 맥혀질까, 여기에 많이 그 검토를 하고서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겁니다. 뭐 의회 패싱하지 말아라, 뭐 이런 주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7월 11일부터 3일 동안 미 전역에 있는 700여 명의 한인이 연방의회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 내에서의 한인들 역할이 지금 가장 요구될 텐데요. 매년 저희 기관이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을 워싱턴에 한 600~700명씩 모아서 한 3~4일 동안 의회에 자기 지역 의원을 찾아가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이슈를 그 목소리를 내는데요. 올해는 의회에 대해서 행정부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서 우리 기관 쪽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의회에 대해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역할을 해라, 이런 게 마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슬로건이 갖고 7월 12일 하루 종일 한 700명 한인들이 그 미국 의회에 한 120명의 의원들하고 약속이 다 됐습니다. 만나기로요. 아마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그 노력에 우리 정부나 외교기구의 도움이나 지원 같은 게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사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가 의회, 국회에 들어가는 건 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정부는 이제 로비를 한다거나 다른 형태의 공공성 있는 로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금방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점점 워싱턴이 돈 로비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잘 맥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일한 거는 미국 시민, 풀뿌리 유권자들 목소리에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언급하신 연속성의, 지속성의 문제에서 시민사회, 의회 이런 몫이 좀 크다는 말씀이신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 같은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한국 정부 권력이 리밋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갖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움직이지 않는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다양화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 관계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런 그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걸 좀 장기적으로다가
뭐 공공외교 많이 이제 한국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장기적인 그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 뭐 이거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미국 내에서 민주당도 있지만 공화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그 서로 양측 그 다자 간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할 텐데요. 이 같은 공감대 확산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에는 워싱턴이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 계열의 공화당 네네.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예. 아마도 이번 중간 선거에 대한 전망이 공화당이 거의 트럼프 소유로다가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예비 선거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요. 네네.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정치권에 한국 정부가 갖는 유리한 정책을 좀 만들어간다고 보고요. 네네. 무엇보다 분명한 거는 트럼프 권력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점점 공고화돼 간다. 네. 특히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의회도 긍정적으로 변해갈 거다. 네. 다만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3부 8시 뉴스 듣고 찾아오겠습니다.